모든 선거는 사실 상대가 있지만 과거의 나하고 싸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과거의 이재명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서 타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이게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서야 조금씩 이 후보로서의 틀을 갖춰가면서 약간 매무새가 가다듬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뭐 눈물이 있었고요. 큰절이 있었고요. 네. 읍소와 사과와 뭐 이런 게 있었고요. 큰 소리도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저 국민의힘과 당을 향해서 큰 소리를 약간 치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종합 선물 세트 같았다. 다 나왔다. 1인극 그러니까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구나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데서는 절박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초조합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초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절박함과 초조함은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안 오르는 그 37%, 38%의 이 벽, 이게 뭘로 할 것인가를 일단은 다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테스트해보고 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죠. 왜냐면은 벌려놓으면은 그 아까 전에 김건희 씨 메시지도 그랬지만은 벌려놓으면은 뭐가 정확한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원하는 게 뭔지 큰절에 매일같이 하든지. 예. 근데 어제는 그 메시지가 저는 보이긴 한데 제일 뭐 자주 그 말을 횟수를 제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우리 당의 내로남불적인 위선에 대해서 또 한 번 사과드리겠다. 그게 제일 중심으로 내었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 일주일 계속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바뀌었네? 진짜 좀 바뀌나? 이게 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거저거로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뾰족하게 하나로 가야 된다. 지금 저는 상황은.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에 우리가 차마 말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로남불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라. 아마도 뭐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를 이제 하겠죠. 근데 항상 이재명 후보 바로 제일 가까이 옆에 서 있는 또 국회의원은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바로 옆에 가지고 반성합니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 조국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이러면은 이 메시지가 정확히 안 들어도 혼돈스럽다는 거. 저 믿어도 돼? 이런 식의 장벽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보면서도 좀 뭔가 저는 좀 안타까워서 안쓰러웠어요. 뭔가 하려고 애는 쓰는데 자꾸 그 본심이 전달하는데 벽들이 있어.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보이는 게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울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3주 전부터 다른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이제 이 한계가 있다 올라가는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586들의 어떤 정치 퇴진 같은 선언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신 그룹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유동주처럼 해먹지 않을 거라는 안심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호감도가 세 축이 있어요. 하나는 그 형수 욕설에서 기인되는 개인 캐릭터에 대한 비호감도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장동에서 파생된 소위 말해서 해먹을 것 누군가가 또 해먹을 것 같은 이런 것이 벌어질 것 같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에 집중된 건데 소위 말해서 586 기득권 세력들 이 정치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비호감도가 20대에 특히 젊은 남성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거는 여성도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척 얘기하지만 내로남불을 하고 있고 이미 기득권인데 진보 대학생 뭐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깨지 않으면은 이거를 반등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봤거든요. 백약이 무효인데 뭘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오늘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나와서 이제 재보궐 거의 사실상 공천 안 하겠다 586 뭐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어디까지 동조하느냐인데 문제는 후보가 만약에 문재인이라면은
586들이 다 던질 수 있죠. 근데 이재명하고는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이라든지 뭐 비주류였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 게 없어서 의정 정말 활동 추억이 있을 수가 없죠. 의정 활동을 안 했으니까. 저 후보를 위해서 내가 다 던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좀 어디까지 비춰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이 진정성이라는 참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도 갖고 싶은 그것. 하지만 국민들이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박인미 대표는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요?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일단 어제 그 현장의 즉석 연설을 본 일감을 좀 말씀드리면 어제 성남 상대원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모란시장 가려던 일정을 이쪽으로 갑자기 돌린 거예요. 후보가 왜 여기였느냐. 아버지가 청소를 하셨고 엄마하고 여동생이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일을 하고 내가 어린 시절에 소년 이재명이 여기서 이제 공장으로 가던 그 길이 여기다 투영이 돼 있는 거죠. 이쪽으로 돌아온 건 아마 초심을 다잡겠다는 마음하고 두 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물리적으로 일단 너무 강행군을 하면서 지쳤어요. 신체적으로 지쳐서 어제 야간에 YTN 뉴스에 나와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스포츠 마사지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는 전달되지 않는 진심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그 답답함이 어제는 좀 보였고 또 한 가지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회한인데 모든 선거는 사실 상대가 있지만 과거에 나하고 싸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과거의 이재명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서 타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이게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어제는 진정성이 좀 토핑되어 있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속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여태까지 그 후보로서의 강점은 믿음직한 행정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그 모습은 굉장히 절박해 보였지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서야 조금씩 이 후보로서의 틀을 갖춰가면서 약간 매무새가 가다듬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문제는 이제 오히려 상수로 별개로 놓는다고 보면 후보끼리만 봤을 때는 윤석열이 가다듬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재명이 약간 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막판 선거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축에서 그래서 이재명의 소위 그 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 7인회? 저는 이 단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구태 같아 이것이야말로. 7인회라는 단어 속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어제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이 지명되는 자리에 안 가겠다. 네. 선출직 아니면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장관 시켜줘도 안 한다는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장관의 물망에 오를 거라고 사실은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장관을 까면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굉장히 좀 외람된 표현이기는 한데 정성호, 김병호, 김영진, 임종석, 문진석, 김남국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의원까지가 7명인데 이 중에서 이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2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초선이고 장관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이들이 정치적 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7인회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다는 게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반감의 요소일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걸 받아서 오는 송영길 대표가 나는 차기 총선에 안 나온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주당 전체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느냐 저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게 이 모두가 비주류의 움직임인 거예요. 중간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정말 친문의 핵심 아니면 친노의 핵심으로 상징되는 의원들 예컨대 최재성,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거들어준다면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지금 국민들 마음에 얼마나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그 장벽들이 있어서 어제 저도 화면 보는 내내 그 지금 말한 그런 부분들이 거슬리더라고요. 그 7인이라는 표현도 거슬리고 이재명 본인은 조국 장관은 정말 잘못했다. 다시 한번 반성한다 그러는데 그 조국 백서를 쓴 김남국 옆에 딱 서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뭐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자꾸 이 장벽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안전해지는 것 같아. 자꾸 투명한 어떤 막에 막히는 그런 안타까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권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선거가 이렇게 어렵고 고려할 게 많은지 참. 네. 자, 이 지금 비슷한 박인미 기자가 한 비슷한 뜻 같기도 한데 김영주 대의원의 댓글 한 박인미 기자 한번 읽어볼래요?
자, 눈물, 큰절, 사과, 선거의 패배 3대 요소 아닌가요? 굉장히 냉정한 댓글을 주셨네요. 지금껏 선거를 볼 때 이렇게 울고 절하고 계속 사과하는 후보가 이긴 적은 이게 좀 약해 보이던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게 큰절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위기니까 절을 하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졌다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극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큰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고 있느냐가 메시지가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큰절은 이미 좀 많이 퍼포먼스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규환 대원이 보내주신 댓글에는 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읽어보시죠. 이재명한테 뭐 이렇게 완벽함을 원합니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완벽함을 무기로 대선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대장동 문제가 왜 이렇게 끝까지 이슈가 되느냐. 사실 따져보면 LCT 이런 것도 문제 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재명한테만 그래.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답답함이잖아요. 왜냐. 이재명 후보가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본인이 들고 나온 성과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마케팅한 걸 공격해야 상대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이건. 아 처음에 이 태도 설정을 뭔가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게 많다. 제가 이 관리 부분이라든지 믿었던 사람한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너무 잘한 공사예요. 잘 된 겁니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법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다분히 국민들의 심정을 건드리는 그런 리스크였다는 거, 그 부분을 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굉장히 같이 중립적으로 방송을 합니다만 감동의 정치를 제발 한 번만 보고 싶거든요.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형수도 살아계시고 조카들도 있잖아요. 어디 사는 줄 알잖아요. 그 과거의 그 욕설 논란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죠. 찾아가세요. 이야. 찾아가서 미안하다. 정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면 사과하고 조카들도 그 이야기를 자기 엄마가 듣는 걸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누가 욕하는 걸 봤을 때 당신은 어땠겠어? 라고 얘기하죠. 조카들도 그러네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욕을 했을 때 조카들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김혜경 씨가 웃는 그 녹취 파일 들으신 분 많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치 담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측면에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찾아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서 우리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봅시다. 야, 우리 박임 기자님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줄은 몰랐는데. 30, 31일 토론회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정말 정책 갖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거 또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 정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